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선미입니다. 25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연애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특별한 것들을 봐왔습니다. 수천 번의 결혼식, 돌잔치, 회가변, 기업 연회, 정치인 모임까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진짜 모습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밥상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매너나 예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5년간 수천 개의 밥상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 결정적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한 대기업 회장님의 칠순잔치였습니다.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총집합한 말 그대로 최고급 연회였습니다. 연회장은 3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은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면 늘 국민을 위한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그분은 지나가던 웨이터의 팔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장 불러.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그 순간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다른 하객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모습이 연기였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 앞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작년 봄, 한 IT 대기업의 임원 승진 축하 만찬을 담당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10명의 임원진이 앉았는데 중앙에는 호텔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킹크랩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2명의 부장급 임원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김 부장은 요리가 나오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젓가락을 뻗어 가장 큰 집게살을 자신의 접시로 가져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이네요. 일단 제가 먼저. 그러고는 연신 맛있다. 정말 맛있다를 외치며 2번째, 3번째 조각까지 연달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손도 대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반면 이 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킹크랩을 찬찬히 살펴본 후 집게를 조심스럽게 들어 가장 작은 부분을 자신에게 덜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살코기들을 다른 분들께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이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과장님도 이거 한 조각 더 드시지요. 그의 접시는 가장 늦게 채워졌지만 그의 주변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2 사람의 미래가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김 부장은 그대로 부장이었고, 이 과장은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 회사 인사팀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부장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반면 이 상무는 팀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오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첫 반응이 그 사람의 리더십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은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밥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 평소 그 사람이 자원이나 기회를 대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 몫부터 챙기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년 전, 한 중견기업 사장님의 환갑 잔치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은 사장님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원들 테이블에 음식이 부족한 것 같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 먼저 먹어야지. 그런데 1년 후,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질 때 사장님은 자기 돈부터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음식 앞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겨울,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저희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를 예약하셨습니다. 촛불, 꽃, 바이올린 연주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로맨틱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이터가 레드와인을 따르다가 실수로 와인을 여성분의 하얀 드레스에 쏟은 것입니다. 그것도 프로포즈 직전의 말입니다. 그 순간 남자분의 반응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웨이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웨이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지만 그분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야? 책임자 불러. 당장. 그 사이 여자분은 조용히 냅킨으로 드레스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저는 급히 클리닝 서비스를 알아보고 다른 드레스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30분 만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프로포즈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여자분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분이 혼자 저희 호텔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팀장님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여기서.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런데 혼자 오셨네요? 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와인을 쏟은 일 자체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는 받아들였지만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역시 프로포즈 이벤트였는데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다가 남자분의 정장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웨이터가 당황하며 사과하자 오히려 그분이 웨이터를 진정시켰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네요.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샴페인 향이 나니까 더 좋은데요? 오늘 기념일인데 딱 맞네요. 여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 프로포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후, 그 커플의 결혼식도 저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임원 채용할 때 식사 면접을 한다는 것 아시나요? 일부러 음식을 늦게 내보내거나 작은 실수를 연출해서 지원자의 반응을 본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밥상에서의 모습이 회의실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 한 대기업 그룹 회장님의 아들 약혼식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 미팅을 위해 두 분이 저희 호텔 레스토랑에 오셨는데 그때 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90분간의 식사 시간 동안 저는 무심코 두 분의 대화 패턴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자분은 마치 혼자 강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올 때부터 요즘 내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로 시작해서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25분 동안 쉼 없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갑자기 화제를 바꿔 어제 람보르기니 타고 강남 한 바퀴 돌았는데 하며 자신의 슈퍼카 컬렉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페라리로, 페라리에서 맥라렌으로 15분 동안 자동차 카탈로그를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오자 하버드에서 MBA 할 때 말인데 라며 또 다른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과의 일화, 클래스메이트들과의 네트워킹, 보스턴 생활. 20분이 또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 회사가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며 가문의 사업 계획을 열변했고 마지막엔 지난주에 유명한 배우랑 같이 골프 쳤는데 하며 인맥 자랑까지. 그 사이 여자분은 어떠셨을까요? 고개만 끄덕이며 응, 그렇구나. 대단하네요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요. 남자분이 가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결정하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90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어떤 일할 때 즐거워? 꿈이 뭐야? 같은 기본적인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식 정말 화려하게 해주세요. 언론에도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의 표정은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갑자기 약혼식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여자분이 약혼을 파기했다고 하더군요. 두 집안이 난리가 났다던데 그때 저는 그날의 식사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90분 동안 상대방에게 단 한 번의 관심도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이요. 같은 해 가을 완전히 다른 커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커플의 결혼식 상담이었는데 두 분의 대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자분, 여보는 어떤 드레스가 좋을 것 같습니까? 여자분, 오빠는 어떤 게 좋으세요? 내가 예뻐 보이는 걸로. 남자분, 내가 편한 게 최고지. 그런데 이 색깔은 어떻습니까? 너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들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혼식도 저희 호텔에서 열렸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아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90% 이상을 말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비슷한 비율로 대화에 참여하는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에서 나오는 질문과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놓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과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표정이 좀 피곤해 보입니까? 라고 물으며 눈을 마주치는 사람.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25년간 수많은 성공한 CEO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예외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한 번은 국내 1위 IT 기업 CEO가 저희 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을 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발표할 때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 아이디어 정말 참신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하며 질문을 던지더군요. 나중에 그 회사 임원분께 물어봤더니 우리 회장님은 회의 때 가장 적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 의견은 정말 자세히 들어주시죠 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더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 중 하나는 2018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후원의 만찬을 담당했는데 그날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서민을 위한 정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를 열정적으로 외치던 그 정치인이 식사 자리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야, 물 좀 갖다 줘. 웨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음식 준비도 제대로 못해? 음식이 5분 늦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김치가 너무 시큼한데? 다른 걸로 갖다 줘.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웨이터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직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서민을 위한다고? 무대 위에서 하는 말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며칠 후 완전히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직원 20명 정도의 작은 제조업체 사장님이셨는데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웨이터들과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물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물 한 잔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셰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메인 요리가 나올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가 끝난 후에는 주방까지 가서 셰프와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직원들의 반응은 저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회사 직원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1년 후 두 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반면 중소기업 사장님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매출이 3배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직장 상사에게는 공손한데 아래 직원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진짜 모습은 후자입니다. 반대로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진짜로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CEO들과 실패하는 CEO들의 차이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글로벌 기업의 CEO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청소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며 함께 정리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기억되죠. 반면 어떤 기업의 임원은 비서가 커피 온도를 잘못 맞췄다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 만족도가 낮고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되더군요. 저희 호텔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 웨이터 김대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분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서빙할 때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요? 눈을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야, 이봐 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던 손님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사업 실패, 이혼, 각종 스캔들 등의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약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걸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일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80세 할아버지가 손자의 대학 합격 축하 모임을 위해 저희 호텔을 찾으셨습니다. 가족 10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냅킨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테이블 옆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앉던 의자를 조용히 밀어넣으시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깔끔하게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그냥 가요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분이 기분 좋게 앉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잘 먹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실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좋은 성과를 내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할 수 있게 됐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가셔서 셰프님들께도 직접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방 직원들도 깜짝 놀라며 감동받았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주방까지 와서 인사를 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더군요. 자기도 냅킨을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고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좋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냅킨을 구겨서 접시에 막 던져놓고 의자를 제자리에 넣지 않은 채로 인사도 없이 휴대폰만 보며 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 냈는데 뭘? 치우는 건 직원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자녀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더군요. 일반적으로 마무리 행동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 이후의 행동은 순전히 그 사람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감사 표현이 사람의 행복과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25년간 만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변에 늘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받은 직원들은 그 손님을 더 잘 챙겨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둘째, 일이 잘 풀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죠. 셋째, 가정이 화목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는 가족들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넷째, 건강해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인지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더군요. 2022년 봄, 정말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 4명이 어머니 생신을 맞아 저희 호텔에 오셨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두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어머니가 오늘 음식 맛있네요 라고 말해도 응하고 대답할 뿐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그냥 뭐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생신상을 받고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빨리 먹고 가자. 그 말씀에 담긴 서운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완전히 다른 가족을 봤습니다. 역시 4인 가족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 생신이니까 휴대폰은 모두 여기에. 테이블 한쪽에 휴대폰들을 모아놓더군요. 그러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요가 수업은 재미있습니까? 형, 요즘 회사 일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동생, 시험 공부 힘들죠? 뭐 도움 필요한 거 없습니까? 90분간의 식사 시간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가족들이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관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 임원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봐왔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임원들은 미팅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눈을 마주보며 집중해서 들어주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꼭 메모를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도 자주 봤고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잠깐만요.
급한 전화입니다. 라며 대화를 자주 중단시키죠. 당연히 대화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성공하는 임원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더군요. 2021년 여름, 저희 호텔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기업의 중요한 계약 체결 만찬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것입니다. 에어컨도 꺼지고 조명도 나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때 두 회사 대표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A사 대표, 이게 뭡니까? 호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계약 분위기 다 깨졌잖습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직원들을 다그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B사 대표, 이런 일도 있네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촛불 켜고 하면 더 로맨틱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급히 캔들을 준비해서 촛불 분위기로 만찬을 계속 진행했는데 A사 대표는 끝까지 불평했고 B사 대표는 이런 추억도 재미있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됐는데 A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와 했다는 것입니다. B사 대표가 A사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와 손잡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B사 임원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정전 사건을 보고 우리 대표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저런 사람과 일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뻔하다면서요.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도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국에 식당 직원들 고생이 많겠네요. 마스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든 시기인데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건네주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마스크 끼니까 답답하네.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가 엉망이네. 이런 때 왜 영업합니까? 위험하잖아요. 하며 불평만 늘어놓으셨고요.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던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사업이나 일이 잘 풀렸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불평만 하던 분들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고요. 위기 때 보여주는 배려와 긍정적 마인드가 결국 그 사람의 운까지 바꾸는 것 같더군요. 25년간 수천 명을 만나면서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음식이 늦어져도, 실수가 생겨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이런 분들은 절대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오히려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주며 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질문과 반응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생각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CEO든 청소 직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넷째,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물 한 잔, 휴지 하나, 작은 친절. 어떤 작은 것이라도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다섯째,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인사를 남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어떤 자리에서도 빛이 나더군요. 결론, 밥상머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25년간 수천 번의 식사 자리를 지켜본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더 빛납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도 밥상머리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자리에서 혼자 식사하게 됩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식사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좋은 사람의 신호들. 음식을 나누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실수나 불편한 상황에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합니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마무리까지 품위 있게 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의 신호들. 자기 목만 챙기고 독점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휴대폰에 더 집중합니다. 뒤처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평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5년간 호텔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제가 확신합니다. 밥상머리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머리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